현관 매트 하나 때문에 당신 집에 돈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관 앞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색인가요? 그 매트 하나 때문에 어떤 집은 돈이 쌓이고 어떤 집은 새 나갑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현관인데도 말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풍수에서는 현관이 재물의 목구멍이라 부릅니다. 잠깐만요. 이제부터 진짜 돈길이 열리는 핵심 비법이 시작됩니다. 딱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 손끝에서 재물운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오늘 영상의 황금빛 기운이 당신에게 바로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주세요. 재물은 활짝 열린다. 그 한 문장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제가 그 마음까지 느끼며 오늘 꼭 여러분의 돈길이 열리도록 진심으로 소원 빌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돈이 새지 않고 쌓이는 부자들의 현관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통장은 늘 비슷하고 하는 일마다 뭔가 막히는 느낌. 분명 노력은 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자꾸 무겁고 현관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답답한 기운이 느껴질 때 말이죠. 재밌는 건 그런 집일수록 현관의 공기도 묘하게 눌려 있고 발매트는 언제나 칙칙하거나 낡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지나가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운의 흐름이 막히는 전조라고 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집 현관도 지금 그 미묘한 막힌 기운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고 어떤 집은 이유 없이 눌린 느낌이 들까요? 그 차이는 바로 현관의 기운이 흐르느냐 멈추느냐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첫 문턱, 그 한 장의 발매트를 복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재물운의 시작점이자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돌아서 나가버리는 자리이기도 하죠. 노란색 매트 하나로 보너스를 받은 사람, 빨간 무늬 매트로 일의 흐름이 트인 사람.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작은 발매트 하나로 돈이 머무는 집으로 바꾸는 방법, 색깔과 위치의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그 손끝에서부터 이미 복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밟는 그 발매트. 그게 사실 집안 재물운의 스위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먼지를 닦는 천조각이 아니라 돈의 기운이 들어올지 문 앞에서 멈출지를 결정짓는 문지기입니다. 검은색이나 파란색 물 기운 계열처럼 차갑고 어두운 색은 부자들은 현관에 두지 않습니다. 돈의 기운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황금색은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라 돈의 기운이 극대화된 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풍수에서 현관은 이렇게 불립니다. 집의 입커, 즉 운이 들어오는 첫 통로라는 뜻이에요. 입이 아무리 커도 입술이 막혀 있으면 음식이 들어갈 수 없죠.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턱 위에 기운을 막는 매트가 깔려 있다면 복이 문 앞에서 숨이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기운은 공기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색깔과 재질을 통해 흐릅니다. 풍수의 기본은 오행오싱,
즉 5가지 자연의 흐름이에요. 나무무, 불호, 흙토, 금진, 물쇠. 이 중에서도 돈의 기운은 흙이 금을 낳는다. 바로 토생금 두션진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흙의 색, 노란빛, 황금빛은 재물운을 깨우는 색이에요. 옛날 부잣집들이 대문 앞에 황토색 집자리나 노란 천을 깔았던 이유가 단순한 멋이 아니라 기운을 키우는 장치였던 거죠. 실제로 색채 심리학에서도 노란색은 풍요, 희망, 활력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사람이 노란색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기운의 정체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밝은 노란 매트를 밟으면 뇌가 긍정적 신호를 받고 그 에너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한 조상들의 과학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차가운 북향 현관은 물쇠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기에 어두운 색을 깔면 물기운이 과해져 재물의 흐름이 얼어붙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베이지나 붉은색 계열로 기운의 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색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늬도 기운을 바꿉니다. 해바라기처럼 열린 문양은 양양의 흐름을 만들고 복잡한 패턴은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경험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현관에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밝고 따뜻한 색, 단정한 무늬로 복을 맞이하라. 지금 현관의 매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너무 어둡거나 무늬가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그 자리에서 돈의 기운이 흩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운의 원리였고, 이제부터는 돈의 흐름을 움직이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색 하나 잘 골라도, 자리 하나 잘못 잡으면 돈이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예쁜 매트를 깔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빛의 방향, 문턱의 위치, 매트의 각도. 이 3가지가 어긋나면 좋은 색이라도 재물운이 현관 앞에서 미끄러집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현관 구조를 떠올리며 따라오세요. 오늘 이 구간이 당신 집 돈길이 살아나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현관 매트의 위치와 색을 보면 그 집의 기운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매트가 눌려 있거나 색이 칙칙하다면 그건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의 가슴 같아요.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집입니다. 반대로 밝고 탄력 있는 매트는 기운이 살아있는 집이에요.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죠.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중 이마와 코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이마가 맑으면 인상이 밝듯 현관이 정돈되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발매트는 집의 방향키 역할을 합니다. 색 하나로도 흐름이 달라지죠. 노란색은 흙토의 기운으로 재물을 낳고, 붉은색은 불호의 에너지로 추진력과 명예를 불러옵니다. 파란색은 물쇠의 안정된 기운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흰색은 새 출발과 정화의 상징이에요. 이 색들이 현관 방향과 만나야 오행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 도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색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밝은 매트를 밟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어깨가 펴집니다. 기운이 도는 집이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달라지는 집이에요. 반대로 어두운 매트를 밟으면 몸이 살짝 움츠러들고 표정도 무거워집니다. 기운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그러셨습니다. 현관만 봐도 그 집의 복이 보인다. 현관이 밝으면 사람도 밝고 공기도 맑습니다. 빛이 흐르고 그 빛이 복을 데려옵니다. 결국 풍수의 핵심은 흐름이에요. 색과 무늬, 방향은 그 흐름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발매트의 진짜 역할은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돌리고 머물게 하는 것. 이제부터는 어떤 색을 어느 자리에 두면 돈이 붙는가. 그 실전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현관으로 가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의 돈기를 여는 첫 단계. 바로 발매트 점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매트 상태부터 보세요. 가장자리가 들리거나 눌려 있다면 이미 기운이 꺼진 자리입니다. 밟을 때 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돈이 빠져나가는 신호예요. 새 매트로 교체하세요. 낡은 매트를 붙잡는 건 낡은 운을 붙잡는 일입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한 주부는 3년 넘게 같은 매트를 썼습니다. 매번 젖고 눌려서 축축했죠. 매트를 바꾸고 일주일 후 남편 회사에서 미뤄지던 인센티브가 갑자기 정산됐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죠. 둘째,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세요. 문을 닫았을 때 매트 앞부분이 문에 살짝 닿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안쪽이면 기운이 갇히고 너무 바깥이면 복이 새어 나갑니다. 현관의 70%를 채우는 크기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부산의 한 부부는 현관 매트를 문 바로 바깥에 두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젖고 문이 열릴 때마다 밀려나갔죠. 보기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던 그 집은 어느 날부터 장사가 끊기고 거래가 막혔습니다. 문 안쪽으로 매트를 옮기자 손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는 단 한 뼘 차이였습니다. 셋째, 질감을 바꾸세요. 발이 닿을 때 탁 하고 반응이 오는 매트가 좋습니다. 그건 땅의 기운이 몸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예요. 코일형이나 면섬 유형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미끄럽거나 털이 긴 매트는 돈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넷째, 방향별 맞춤 색상을 선택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현관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기운이 다릅니다. 북향 현관, 음기가 강한 곳이라 따뜻한 색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추천 붉은색, 주황색, 베이지, 황금색. 북쪽은 물쇠의 기운이 강해 차갑습니다. 여기에 불호의 기운인 붉은색을 더하면 냉기를 중화하고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대구에 사는 한 30대 직장인은 북향 현관에 회색 매트를 깔고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현관이 유독 어둡고 차가웠죠. 따뜻한 주황색 매트로 바꾼 뒤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 말에 예상 못한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남향 현관, 양기가 충만한 곳으로 차분한 색으로 에너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추천 흰색, 아이보리, 밝은 베이지, 연한 녹색. 남쪽은 불호의 기운이 이미 강합니다. 여기에 또 붉은색을 더하면 기운이 과해져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립니다. 심플한 베이지나 흰색으로 기운을 정돈하세요. 동양현관. 나무의 기운이라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더해야 합니다. 추천 초록색, 붉은색, 밝은 노란색. 동쪽은 나무무의 방향입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불호의 기운이 필요하죠. 초록-붉은 조합이나 생동감 있는 꽃무늬가 좋습니다. 서향 현관. 금의 기운으로 재물운을 키우는 최적의 방향입니다. 추천 황금색, 노란색, 흰색. 서쪽은 금진을 상징합니다. 금을 낳는 흑후에 새긴 노란색을 깔면 재물이 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라면 반드시 황금빛 매트를 써보세요. 내 집 현관 방향 확인법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봤을 때 나침반 어플을 켜보세요. 또는 아침에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5번째 문양을 고르세요. 문이 없는 단색은 안정감을 주고 해바라기나 복부 문양은 상승 기운을 엽니다. 특히 해바라기는 태양의 기운, 항상 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단색 회색 매트를 해바라기 무늬로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현관이 환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트를 바꿨을 뿐인데 가게 분위기가 돈이 되네요. 넘어가기 전 잠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 문 안팎을 함께 구성하세요. 문 밖은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문 안은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합니다. 문 밖에는 두꺼운 매트를, 문 안에는 밝고 부드러운 매트를 두세요. 둘 다 있어야 재물의 필터가 완성됩니다. 참고로 놓치면 안 되는 정보 알려드릴게요. 매트 교체 시기. 풍수에서는 운의 리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낡은 매트는 낡은 운을 담고 있습니다. 매트의 교체 시기는 일반 가정은 6개월마다 교체, 자영업 또는 사무실은 3개월마다 교체, 그리고 색이 바랬거나 냄새 나면 즉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별 추천은 봄 3월에서 5월은 연두색, 초록색 성장의 기운 강화, 여름 6월에서 8월은 흰색, 하늘색 시원한 기운 강화, 가을 9월부터 11월은 황금색, 황토색 수확의 기운 강화, 겨울 12월에서 2월은 붉은색, 베이지 따뜻한 기운 강화. 특히 명절 전에는 반드시 새 매트로 교체하세요. 설날 추석은 한 해의 운이 리셋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새 매트를 까는 것은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7번째, 조명과 향기를 더하세요. 현관은 빛이 곧 운입니다. 어두우면 기운이 웅크리고 밝으면 돈이 움직입니다. 매트 위쪽에 따뜻한 조명을 두고 레몬 소금 백단향 향을 은은하게 피워보세요. 공기가 맑아지면 돈의 흐름이 바로 반응합니다. 조명 선택은 색온도 3000K에서 3500K로 따뜻한 백색. 너무 밝으면 기운이 분산되고 너무 어두우면 정체됩니다. LED 센서 등 추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켜지는 조명, 에너지 절약. 복이 반응하는 느낌을 줍니다.
향기 조합은 아침 출근 시엔 레몬 페퍼민트 추진력 상징, 저녁 귀가 시엔 라벤더 백단향 안정을 상징, 주말에는 소리 편백나무 정화를 상징합니다. 부산의 한 카페 사장님은 현관에 히말라야 소금 램프를 두었습니다. 은은한 주황빛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음이온이 발생해 공기까지 정화됩니다. 손님들이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재방문율이 20% 올랐다고 합니다. 8번째 새 매트를 깔 때는 마음을 담으세요. 풍수는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일식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 집의 돈길이 열린다. 이 한마디를 속으로 외치며 밟아보세요. 그 순간 공간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을 열 때 매트가 밀리는 구조는 돈이 밀려나갑니다. 문턱을 덮는 매트는 복이 문 앞에서 숨이 막힙니다. 매트 위 적침을 들 신발, 슬리퍼, 박스 전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은 복의 기운을 흡수하고 돈의 움직임을 눌러버립니다. 냄새나 눅눅한 매트는 이미 죽은 매트입니다. 기운이 썩은 자리예요. 지금 매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문이 열릴 때 함께 밀리거나 위에 신발이 올려져 있지 않나요? 그 순간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현관 불을 켜고 매트를 한 번 털어내세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오늘 당신 집의 돈길을 여는 첫 행동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집의 숨, 기운의 입구입니다. 그 문 앞에서 매트가 딱 맞느냐, 삐뚤어졌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지 돌아설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두면 돈이 돕니다. 매트와 함께 체크해야 할 3가지 참고하세요. 첫째, 거울 위치.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복이 반사되어 나갑니다. 거울은 현관문 기준으로 왼쪽은 재물운 금전운 상승을, 오른쪽이 출세운 대인 관계운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서울 강동의 한 자영업자는 현관 왼쪽에 거울을 두었습니다. 그 뒤로 단골 손님이 늘고 한 달 평균 매출이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둘째, 신발장 소금 단지를 두세요. 신발장 안에 소금 한 줌을 종이컵이나 작은 단지에 담아 두세요.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고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뚜껑은 열어두어도 닫아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체 시기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셋째, 가능하시다면 중문 설치가 좋습니다. 중문이 있으면 재물이 담기는 형상이 됩니다. 외부 기운과 내부 기운을 분리해 좋은 것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죠. 중문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커튼이나 노랭 같은 일본식 천 커튼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색은 베이지나 아이보리 추천드립니다. 문이 닫혔을 때 매트 앞부분이 문에 살짝 닿는 자리, 그 반뼘 안쪽이 바로 돈이 걸려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위치에 두면 기운이 한 번 머물고 좋은 에너지만 걸러져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매트 중심이 문틀과 일직선이면 복의 방향이 곧게 흘러듭니다. 왼쪽으로 기울면 돈이 사람에게 묶이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돈이 흩어집니다. 복은 항상 균형 잡힌 길을 좋아합니다. 현관이 어둡다면 빛으로 기운을 깨워야 합니다. 어둠은 기운을 눌러요. 매트 위쪽에 따뜻한 조명을 두세요. 빛이 닿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향기를 더하면 기운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레몬백 단향소리 향은 각각 맑은 평온정화를 상징합니다. 그 향이 돈의 리듬을 깨웁니다. 현관 앞이 계단이라면 조심하세요. 기운이 흘러내리는 구조입니다. 이럴 땐 문 안쪽으로 매트를 한 뼘 들여 깔고 문 밖에는 두꺼운 매트를 하나 더 두세요. 하나는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하나는 좋은 기운을 붙잡습니다. 이 두 매트가 만나면 기운의 댐이 만들어지고 그 댐이 복의 흐름을 멈춰 세웁니다. 이렇게 두면 돈이 막힙니다. 문턱을 덮는 매트는 복의 입을 막습니다. 문이 열릴 때 매트가 함께 밀린다면 그건 재물이 밀려나가는 구조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운은 돌지 않고 돌아섭니다. 매트 위에 신발이나 가방을 올려둔 집. 그건 기운의 길을 막는 행동입니다. 기운은 늘 빈 자리를 찾습니다. 매트 위는 비워둬야 합니다. 그 빈 자리가 복이 앉는 자리예요. 색이 바래거나 냄새가 밴 매트. 그건 이미 죽은 매트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바꾸세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운의 리세지라 부릅니다. 기운이 다르면 돈도 닳습니다. 새 매트는 새 운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빛이 없는 현관은 길 잃은 복의 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매트를 깔아도 그 자리가 어두우면 복이 서성이다가 돌아섭니다. 복은 밝은 길로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현관 불을 켜고 매트를 바라보세요. 밝나요? 어둡나요? 복이 설 자리 비워져 있나요? 모든 걸 바꿔도 여전히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의도로 해도 어떤 실수 하나가 복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트를 바꾸고 색도 맞추고 빛까지 켰다면 이제 복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여전히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기 싫어서 돌아가는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기운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정성, 과한 장식, 비운 자리를 채우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첫째, 어두운 색으로 깔끔해 보이게 하려는 욕심. 많은 분들이 때가 안 타게 깔끔하게 하겠다며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매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어둠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특히 햇빛이 닿지 않는 북향 현관은 이 어둠이 공간의 활력을 눌러버립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서울 마포의 한 세입자 부부는 현관을 세련되게 보이게 하려 검은 매트를 깔았습니다. 어두운 게 뭔지도 안 보이고 깔끔해서 좋아요. 그런데 몇 달 뒤 이상하게 지출이 늘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베이지 매트로 바꾼 뒤 현관이 따뜻해지고 공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기운은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빛이 없으면 복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둘째, 예쁘게 꾸미려는 욕심이 복을 막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불러야지 하며 해바라기 매트 위에 화분, 풍경, 소금 항아리를 함께 둡니다. 보기엔 풍요로워 보이지만 풍수의 세계에서 복은 단순한 길을 좋아합니다. 기운이 복잡해지면 흐름이 부딪히고 멈춥니다. 과한 장식은 복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부산의 한 주부는 현관 매트 위에 복부
장식품과 풍경을 걸었습니다. 이왕이면 복이 더 들어오라고요. 하지만 몇 주 뒤 가족 간 다툼이 잦아졌고 딸이 다니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복이 아니라 기운의 혼선이 생긴 겁니다. 기운은 단순해야 흐릅니다.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의미로 통일하는 것이 복의 법칙입니다. 셋째, 잠시 올려두는 습관이 복을 막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나요? 택배 왔는데 귀찮아서 일단 현관에 두고, 신발 벗기 귀찮아서 매트 위에 올려두고, 우산 젖었는데 그냥 현관에 세워두고, 이 잠깐이 쌓이면 현관은 물건들의 무덤이 되고 복은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서울 강남의 한 30대 직장인은 매일 퇴근 후 현관에 가방, 우산, 신발을 아무렇게나 두었습니다. 피곤한데 뭘 정리해.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너네 집 현관 왜 이래? 답답하다. 그날 밤 깨끗이 정리하고 매트도 새로 깔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회사에서 막혔던 프로젝트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일도 막힙니다. 현관을 비우는 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내 인생에 막힌 기운을 푸는 행위입니다. 넷째, 관리하지 않는 매트. 풍수적으로 매트는 집의 첫 번째 필터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나쁜 기운이 머물고, 젖은 매트는 냉한 기운을 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재물운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매트를 털고 바닥을 물걸레로 닦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기운의 리세지예요. 빛이 들어오면 공기 분자가 움직이고, 공기가 움직이면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풍수의 기본 원리 양양의 흐름을 만드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비어있지 않을 때. 풍수의 핵심은 기운의 조화입니다. 좋은 물건을 들여놓아도 마음속 불안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공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운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트 위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며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매트 위에서 이제 복이 올 거야 라며 미소 짓습니다. 둘 다 같은 공간, 다른 결과입니다. 풍수는 물건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풍수는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흐름을 여는 기술입니다. 현관이 막히면 돈도 막힙니다. 밝은 색, 여유 있는 자리, 깨끗한 표면. 이 세 가지만 유지해도 공기가 달라지고, 그 공기 속에서 재물의 흐름이 자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현관 불을 켜고 매트를 살짝 밟아보세요. 그 느낌이 답입니다. 발끝이 가볍다면 기운이 도는 집이고, 무겁고 눅눅하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항상 발밑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당신의 현관에도 금전운 열린 표시등이 켜졌을 겁니다. 현관 발매트,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아요. 문 앞까지 와 있다가 그 문턱이 닫혀 있으면 그냥 돌아설 뿐입니다. 오늘은 그 문을 여는 날입니다. 불을 켜고 매트를 한번 들어 털어보세요.
그 순간 먼지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묵은 기운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 매트를 깔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우리 집의 돈길이 열렸다. 그건 주문이 아니라 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11시 전에 꼭 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현관 불 켜고 매트 상태 확인. 매트가 눌렸나요? 혹시 색이 바랬나요? 그렇다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향 확인. 나침반 어플을 켜고 내 현관이 어느 방향인지 체크하세요. 방향에 맞는 색 메모하셨죠? 세 번째, 댓글에 선언하기. 북향 현관, 붉은색 매트로 바꿉니다. 서향 현관, 황금색 매트 주문합니다. 오늘부터 매트 위 바꿉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를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면 복도 내일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현관 매트 색깔 때문에 돈길 막힌 친구한테 보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그 친구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재물운이 밝아지고, 구독하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 현관은 돈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겁니다. 복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오늘 재물운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